청소부로 변장한 백만장자 사모님이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를 보게 되는데, 어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고급 오피스텔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앉은 젊은 여성이 와인 잔을 돌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대열을 낚은 것 같아. 복도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미선의 손에 든 걸레가 축축해졌죠. 그 순진한 놈은 완전히 빠졌어. 이번 주에 프러포즈 할 거래. 유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선의 얼굴이 굳어갔죠. 잘 되면 우리 모두 대박 나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유리의 시선이 날카롭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여긴 괜찮으니까 다른 곳부터 치우세요. 이미선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미선의 가슴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이미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순진한 아들을 이런 여자의 덫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때 이미선은 몰랐습니다. 전화 속 그 남성이 바로 지훈의 옛 친구이며 지금 자신이 목격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배신의 서막인지를 말이죠. 이 위험천만한 속임수 게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진실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아슬아슬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청소부가 된 한 어머니의 은밀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흘 전 강남구 청담동의 한 대저택. 500평이 넘는 거실에 샹들리에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비서가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이미선은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전에는 자선단체 이사회가 있으시고 오후에는 백화점 VIP 행사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미선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사교계 모임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죠. 아, 그리고 지훈 도련님께서 전화드렸는데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자친구요? 네,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율이라는 분인데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이미선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지만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일단,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이미선은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지훈이가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죠. 우리 지훈이는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못 봐. 이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워낙 순진하고 믿음직한 성격이라 걱정이 앞섰거든요. 특히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정말 지훈이를 사랑하는 걸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선은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고급 미용실이 아닌 동네 작은 미용실이었죠. 어머님, 여기가 맞나요? 운전기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맞아요. 1시간 후에 오세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이미선을 보고 미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손님 옷차림이.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명품 핸드백에 고급 코트를 입은 이미선이 이런 동네 미용실에 온 게 신기했거든요. 아니에요.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최대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줌마로 만들어 주세요. 미용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손님의 요청대로 해주었습니다. 이미선의 우아한 웨이브 머리를 수수한 단발로 자르고 화장도 최대한 투박하게 했죠. 와,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이미선은 옷장을 뒤져서 가장 평범한 옷들을 찾아냈습니다. 몇 년 전에 자선단체에서 체험해 본 적이 있던 서민 복장들이었죠. 이런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이야. 거울 앞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품위 있고 우아한 말투를 버리고 서민적이고 소박한 말투를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요. 아니야, 너무 딱딱해. 좀 더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청소일 있다고 해서 왔어요. 몇 시간 동안 연습하니 제법 그럴듯해졌습니다. 다음 날, 이미선은 완벽한 변장을 하고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못 알아볼 거야. 평소 몸에 밴 우아한 자세도 의식적으로 바꿨습니다. 어깨를 조금 구부리고 걸음걸이도 서민적으로 바꿨죠. 운전기사에게는 며칠간 휴가라고 했습니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와, 버스 타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구나.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자가용으로만 다니던 이미선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드디어 목적지인 강남구의 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송한데 청소 일자리 있나요? 네. 네. 혹시 경력이 있으신가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미선의 평범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응답했습니다. 변장이 완벽했던 거죠. 네, 전에도 사무실 청소 일했어요. 애가 좀 커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요. 그럼 경력이 있으시네요. 마침 어제 한 분이 그만두셔서. 이미선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거든요. 담당 구역은 25층부터 30층까지예요. 그런데 그 층에 정말 예의 바른 젊은 분이 계세요. 최유리 씨라고. 이미선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이세요? 나이도 어리신데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직접 확인해 봐야지. 첫 출근 날 아침, 이미선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청소부 아줌마로 변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전까지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사교계를 누비던 재벌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조사를 시작해볼까? 과연 최유리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평생 럭셔리한 삶만 살아온 재벌. 사모님이 평범한 청소부가 되어 펼치는 위험한 잠입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상류층에서 살아온 그녀의 예리한 눈은 평범한 청소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유리와 마주칠 때마다 이미선은 정중한 인사를 나눴지만 내심으로는 유리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유리의 핸드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리가 들고 나온 가방을 보는 순간 이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에르메스 버킨백 3천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그것도 일반 매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이었습니다. 이미선 자신도 그 가방을 사려고 몇 년을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놨을 정도였으니까요. 대기업 대리가 저런 걸 들고 다닐 수 있나? 이미선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대리라고 해도 연봉이 그 정도는 아닐 텐데요. 다음 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리가 신고 나온 구두를 보니 루부탱의 신상이었거든요. 한 켤레에 200만 원이 넘는 구두였습니다. 저 구두. 이번 시즌 신상품이야. 나도 아직 못 샀는데. 이미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명품만 써온 그녀의 눈에는 가격표가 훤히 보였거든요. 며칠 더 관찰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유리의 옷장은 거의 명품 패션쇼장 수준이었어요. 샤넬 투피스, 구찌 드레스, 발렌시아가 코트. 모두 최신 시즌 제품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억 단위야. 이미선이 계산해보니 유리가 입고 나오는 옷들의 총 가격은 몇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도 쉽게 살 수 없는 수준이었죠.
더 이상한 건 유리의 액세서리였습니다. 저 시계. 파텍 필립. 유리가 차고 있던 시계는 파텍 필립의 희귀 모델이었습니다. 가격만 8천만 원이 넘는 시계였거든요. 그런데 왜 매일 다른 시계를 차지? 이미선이 며칠간 관찰해보니 유리는 매일 다른 고급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롤렉스, 카르티에, 오메가. 모두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들이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리가 현관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번 달 카드 대금 정말 많이 나왔네요. 그런데 괜찮아요.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미선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장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이미선에게는 생소한 상황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오후 더욱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기사가 유리의 집으로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가져왔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게 다 뭐야? 이미선이 몰래 지켜보니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온통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습니다. 한 달에 저렇게 쇼핑을 할 수 있을까? 이미선 자신도 명품을 좋아하지만 저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게 상류층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리의 쇼핑 패턴은 너무 무분별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유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안에 명품 쇼핑백의 영수증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미선이 몰래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수증들 모두 현금으로 결제됐네. 명품 구매를 현금으로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랬죠. 게다가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현금으로 결제한 흔적들이었어요. 대체 현금을 어디서 구하는 거지? 이미선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유리가 급하게 나가면서 현관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간 거였습니다. 이미선은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문이 안 잠겨 있네. 이미선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들릴 사람이라면 어떤 취향인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집 안을 보는 순간 더욱 의아했습니다. 이건 진짜 사는 집이 아니야. 이미선의 눈에는 한눈에 보였습니다. 가구 배치가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거든요. 진짜로 생활하는 사람의 집은 이렇지 않아. 평생 고급 주택에서 살아온 이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생활의 흔적은 남는다는 걸 말이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해.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신분증이 여러 개 들어있었거든요. 같은 사진이지만 이름이 모두 달랐습니다. 최유리, 김미나, 박소영. 왜 이름이 여러 개야? 이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류층에서 살면서 비슷한 사기 사건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알 수 있었거든요. 설마 결혼 사기? 더 찾아보니 명함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 서로 다른 직책의 명함들이었어요. 이건 전문적이야. 이미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라면 일반인은 절대 알아채기 어려울 거였거든요.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왜 열려 있지? 유리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이미선은 재빨리 서랍을 닫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아, 유리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약속이 취소되어서. 그런데 아줌마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유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선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평생 사교계에서 살면서 이런 상황은 익숙했거든요. 아, 문이 안 잠겨 있더라고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까봐 확인하려고. 아, 제가 급해서 깜빡했나 보네요.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미선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미선은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것도 아주 큰 걸.
재벌가에서 평생 살아온 이미선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아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과연 최유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화려한 명품들과 여러 개의 신분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재벌 사모님의 예리한 눈이 포착한 의혹들이 점점 구체적인 증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집 출입을 차단한 후 이미선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워진 만큼 더욱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야. 평생 사교계에서 살아온 이미선에게는 사람을 관찰하고 정보를 얻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자선단체 이사회에서도 각종 모임에서도 항상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생존의 기술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미선은 본격적인 감시에 나섰습니다. 먼저 유리의 일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 귀가 시간, 외출 패턴까지 모두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외출. 화요일은 아예 집에 있음. 수요일 오후 2시 외출. 며칠간 관찰한 결과 유리의 스케줄에는 전혀 규칙성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던 목요일,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유리가 평소와 다르게 차려입고 나오는 걸 본 거였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손에는 고급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나 보네. 이미선은 재빨리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유리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청소부 복장을 벗고 평범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이미선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유리를 따라갔습니다. 유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역 쪽으로 향했어요. 이미선도 다른 택시를 잡아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요. 네. 아, 네. 운전기사는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미선의 당당한 태도에 따라주었어요. 도착한 곳은 강남의 유명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기서 누구를 만나는 걸까? 이미선은 호텔 로비에서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유리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유리와 그 남성은 반갑게 인사한 뒤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이미선은 어떻게든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아, 맞다. 이미선은 호텔 컨시어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저기 레스토랑에 자리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예약이 꽉 차서. 아, 그럼 바에는 자리가 있나요? 거기서도 레스토랑이 보이잖아요. 다행히 바에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미선은 레스토랑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유리와 그 남성을 관찰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남성이 서류 같은 걸 꺼내서 유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절해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네. 이미선은 립리딩을 시도해봤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선은 재빨리 계산을 하고 따라 나섰어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때 남성이 유리에게 뭔가를 건네는 걸 봤습니다. 저게 뭐지? 멀리서는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봉투 같은 것이었어요. 유리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남성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죠. 이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유리를 따라갈까 아니면 그 남성을 따라갈까? 결국 남성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유리보다는 그 남성이 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았거든요. 남성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미선도 같은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내린 곳은 의외로 평범한 주거지역이었어요. 고급 호텔에서 만날 정도라면 더 좋은 동네에 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말이죠. 남성이 들어간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여기가 집인가? 이미선은 의외였어요.
유리와 고급 호텔에서 만날 정도면 최소한 오피스텔 정도는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세대 주택 1층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고 2층에는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변호사 사무소. 간판이 낡아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변호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저 남자가 변호사인가? 이미선은 편의점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위에 변호사 사무소 있죠? 어떤 분이세요? 아, 위에 젊은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실력 좋기로 소문났는데 특히 민사소송 전문이래요. 민사소송이요? 네, 이혼이나 재산분할 같은 거 주로 맡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유리가 지훈이와 결혼한 후 이혼을 통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은 아닐까? 그 변호사가 유리를 도와주는 거야? 이미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리가 단순히 연애 사기가 아니라 더 치밀하고 전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미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만났다는 건 결혼 후에 재산 분할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야. 이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진한 아들이 치밀한 사기 계획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럼 유리는 정말 전문 사기꾼인 거야. 그것도 아주 치밀한. 평생 상류층에서 살면서 비슷한 사기 사건들을 들어본 이미선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미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우리 지훈이를 지켜야 해. 과연 유리와 그 변호사는 정말 지훈이를 상대로 한 결혼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재벌 사모님 이미선의 수사는 이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미선의 조사는 한층 더 치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리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수상한 건지,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지. 이미선은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오는 걸 본 거였어요. 어디 가는 걸까? 이미선은 궁금해서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의외로 김포공항이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마중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에서 30 후반 정도의 외국인 남성이 나왔고 유리가 반갑게 맞았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이미선은 멀리서 지켜봤는데 두 사람이 포옹을 하는 걸 봤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친구?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연인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외국인 남성이 유리에게 뭔가를 건네주었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유리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물인가? 아니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외국인 남성은 다시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경유 승객인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그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가족일 수도 있겠네. 해외에 사는 오빠나 삼촌? 이미선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선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유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김대리입니다. 평소보다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네, 서류 검토 완료했습니다. 월요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선은 의아했어요. 대기업 대리라면서 왜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걸까요? 아, 재택근무구나. 요즘에는 재택근무가 흔하니까 이상할 게 없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유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가 보네. 그런데 잠시 후 유리가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는 밝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빠 죄송한데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이미선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네, 엄마 수술 때문에요. 정말 감사해요, 오빠. 어머니 수술? 이미선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이미선은 유리가 병원에 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간병하러 가는 건가? 하지만 따라가 보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저녁에 돌아온 유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울었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이미선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이틀 후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리가 50대 정도의 중년 남성과 만나는 걸 본 거였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멀리서 지켜보니 중년 남성이 유리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건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 유리가 고개를 계속 숙이며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돈을 빌리는 건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유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년 남성은 유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뻘 되는 분이 도와주시는 건가? 이미선은 자신이 너무 의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리가 지훈이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지훈 오빠, 저 요즘 힘들어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정말 어머니가 아프신가 보네. 이미선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힘이 나요. 고마워요. 지훈이가 위로해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이미선도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며칠 전에 봤던 비싼 명품들, 여러 개의 신분증, 그리고 너무 완벽한 집 정리 상태.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저런 비싼 옷들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미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던 토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미선이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유리의 쓰레기 봉투를 보게 된 거였어요. 한 번만 봐볼까?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들, 약봉지들, 그리고 남자들의 사진들. 이게 뭐지? 사진들을 보니 지훈이 사진도 있고 처음 보는 남자들 사진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뒤에 적힌 메모를 보고 이미선은 의문이 들었어요. 김지훈 마이너스 정말 좋은 사람, 결혼하고 싶음 박 사장님 마이너스 어머니 병원비 도와주심, 감사 데이빗 삼촌 마이너스 해외 출장 때마다 선물. 이상하네. 메모 내용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거기서 뭐 하세요? 유리였습니다. 이미선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쓰레기 정리하다가.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요? 유리가 오히려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사실 요즘 스토커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쓰레기를 뒤지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스토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따로 버리고 있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나요? 유리는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 아니에요.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상한 사람 보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유리는 정말 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미선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한 건가? 정말 착한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처음 해본 여러 개의 신분증은 뭐였을까? 내일이 바로 지훈이가 프로포즈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이미선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들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어. 내일 프로포즈 현장에서. 과연 유리는 정말 착한 여자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사기꾼일까요? 애매한 상황들 속에서 이미선의 마지막 조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지훈이가 유리에게 프로포즈하는 날이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유리가 정말 착한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드디어 프로포즈해요. 지훈아, 정말 떨려요. 유리가 좋아해 줄까요? 목소리에서 설렘과 긴장이 느껴졌어요. 어디서 할 거야? 한강공원 반포대교 쪽이에요. 유리가 야경 보는 걸 좋아해서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가봐야겠어. 오후부터 이미선은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변장하고 멀리서라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거죠. 혹시나 해서 오후부터 이미선은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변장하고 멀리서라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거죠. 혹시나 해서 저녁 7시 이미선은 한강공원 반포대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가 자주 데이트하는 장소라고 들었던 곳이었어요. 멀찍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먼저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반지 상자였죠. 지훈이는 계속 시계를 보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유리가 나타났어요. 어머. 이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가 정말 아름답게 차려입고 왔거든요. 우아한 드레스에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마치 여신 같았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랑하는 연인 같았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 이미선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괜한 걱정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드디어 지훈이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디어 반지 상자를 꺼내들고 유리에게 프러포즈하는 지훈이. 유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네. 멀리서도 유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행복하구나. 이미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거였어요. 뭔가 급한 연락이 왔나? 유리가 지훈이에게 뭔가 말하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미선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반지도 받았고. 뭐가 성공했다는 거지? 이미선은 귀를 더 기울였어요.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언제 만날까요? 유리의 목소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 알겠어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유리가 지훈이에게 돌아가는데 다시 완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뭐지? 방금 전화는 뭐였을까? 이미선은 불안해졌어요. 프로포즈가 끝나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본 후 이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의심했나 봐.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던 이미선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이와 헤어진 유리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행복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변하더니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1단계 완료. 반지 확보했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1단계. 뭔 소리지? 이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리는 문자를 보낸 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미선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런데 유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유리는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유리가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옷도 갈아입고 심지어 화장까지 다시 한 상태였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유리는 또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이미선은 계속 따라갔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한 대형마트였거든요. 마트? 이 시간에 뭘 하러? 유리는 마트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개의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담는 거였습니다. 생필용품, 음식, 심지어 아기용품까지.
왜 저렇게 많이 사는 거지? 더 이상한 건 유리가 계산할 때마다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카트는 A카드, 두 번째 카트는 B카드, 세 번째 카트는 C카드. 신용카드가 몇 개나 되는 거야? 계산을 마친 유리는 물건들을 모두 배송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지가 각각 달랐어요. 배송지가 다 다르네. 이미선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이 물건들은 서초동으로, 이건 강남구로, 이건 송파구로. 대체 뭐라는 거야? 유리는 마트를 나온 후 또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이 시간에?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무인 ATM 코너였어요. 유리는 여러 개의 카드를 꺼내더니 ATM기를 번갈아가며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카드들이야? 각각의 ATM에서 현금을 뽑는 모습을 보니 이미선은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통장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은행을 나온 유리는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이상한 일을 했어요. 여러 개의 선불폰을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선불폰을 왜 이렇게 많이? 계산을 마친 유리는 편의점 앞에서 선불폰들을 하나씩 개봉해서 뭔가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는 거지? 이미선이 더 가까이 가려던 순간 유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미선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유리가 의심스럽게 자신을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들킨 것 같은데. 유리는 선불폰들을 챙겨서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이미선도 뒤따라 가려 했지만 유리는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놓쳤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미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단계 완료라니. 여러 개의 카드들, 다른 배송지들, 선불폰들. 이제 확실했어요. 유리는 뭔가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니야. 훨씬 더 큰 뭔가가 있어. 그날 밤 이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미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프로포즈 받은 날 밤에 변호사와 만나고 또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었거든요. 혹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한 후 이미선은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엄마, 프로포즈 성공했어요. 유리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곧 상견례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선은 복잡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한다, 아들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이미선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과연 유리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우리 지훈이를 사랑하는 걸까? 프로포즈는 성공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리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거든요. 다음 날부터 펼쳐질 이미선과 유리의 본격적인 심리전.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다음 날 월요일, 이미선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미선 사모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최유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리에 대해서요? 네, 사모님 아드님과 사귀고 있는 그 여자 말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미선은 김민정이라는 여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사실은 제 남편도 최유리와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미선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남편이요? 네, 몇 달 전부터였는데.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민정은 핸드백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리와 중년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회사 사장이거든요. 이미선이 며칠 전에 봤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리라는 이름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요? 제 남편한테는 미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봤더니 민정이 꺼내 보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명은 한소영. 나이는 32살. 이미 2번의 결혼 경력이 있고 모두 이혼으로 끝났어요. 그때마다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고요. 2번이나 결혼했다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5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이미서는 말을 잃었어요. 5명이요? 네, 사모님, 아드님, 제 남편, 그리고 다른 3명이요. 각각 다른 이름, 다른 나이, 다른 직업으로 소개했어요. 민정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정말 무서워요. 각 남자의 성격과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캐릭터를 연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지훈이한테도. 네, 아마 순수하고 착한 여대생 컨셉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제 남편한테는 불행한 가정 환경에 불쌍한 여자로, 다른 남자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미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사설탐정이 사모님도 최근에 수상한 행동을 보이신다고 해서. 제가요? 네, 유리를 미행하고 계신 것 같다고. 혹시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닌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이미서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정말 제가 본 게 맞았던 거네요. 네, 그런데 사모님. 이 여자 정말 위험해요. 민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이미 한 명이 자살했거든요. 이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살이요? 네, 작년에 만났던 남자 중 한 명인데. 모든 재산을 털린 후에 진실을 알게 되자 충격으로. 민정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모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아드님께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겠죠. 민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내일 밤 8시 이 주소로 오세요. 유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현장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이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살까지.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다음 날 저녁 이미선은 민정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였어요. 민정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민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유리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숙하고 도시적인 스타일로 변신해 있었거든요. 잠시 후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3번째 타겟이에요. 대형 건설회사 부사장이죠. 유리와 그 남성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저런 식으로 각각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이미선과 민정을 똑바로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켰어요. 민정이 당황했지만 유리는 태연하게 남성과 함께 자리를 떴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미선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재미있는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유리. 이미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유리의 위협적인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이미선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김민정에게서 받은 모든 자료들, 지금까지 목격한 증거들, 그리고 확신. 이제 충분했어요. 이미선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될까? 엄마가 유리 씨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서. 정말요? 엄마가 유리를 만나보시겠다고요? 지훈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응, 이제 며느리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롯데호텔 라운지로 와. 저녁 6시에. 알겠어요. 유리한테도 말할게요. 엄마가 만나자고 하신다고 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이미선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마지막 연기야. 저녁 6시 롯데호텔 다이아몬드 라운지. 이미선은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으로 왔어요.
너무 화려하면 청소부였던 자신을 금방 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이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 유리가 정말 좋아해요. 어머님을 뵙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네. 잠시 후 유리가 나타났어요. 아름답게 차려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리라고 합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고개를 숙이는 유리.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네, 반가워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지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면서요?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지금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병원비를. 유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였죠. 아,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이미선은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겉으로는 자상한 시어머니였지만 속으로는 유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리 씨 혹시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이미선이 슬쩍 떠보자 유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님과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착각을 많이 하네.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유리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모습까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미선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연기 그만하세요, 한소영 씨.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네. 네. 한소영, 32세, 2번의 결혼 경력에 현재 5명의 남자와 동시 교제 중. 맞죠? 이미선은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어요. 지훈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지훈아, 내 옆에 앉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알려줄게. 이미선은 사진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박상철, 건설회사 사장. 이 남자는 김대호, 증권회사 부장. 이 남자는 유리와 여러 남자들이 친밀하게 찍힌 사진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미선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이 남자는 강민호. 내 절친한 친구 말이야. 민호가, 내 친구가 너를 이 사기꾼에게 소개해 준 거야. 둘이 공범이거든. 지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리는 이제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미선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자상한 어머니가 아니었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며느리예요. 내 아들을 노리는 사기꾼 따위를 가만둘 줄 알았어?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청소 아줌마는 나였어. 몇 주 동안 너를 감시했지. 무슨 한강공원에서 프로포즈 받던 날 너 전화했지? 1단계 완료라고. 유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마트에서 여러 개 카드로 물건 사던 것, 은행에서 현금 뽑던 것, 선불폰 사던 것. 다 봤어. 그건. 그리고 작년에 내 때문에 자살한 남자 있지? 이재훈 씨. 모든 재산 잃고 목매달아 죽었어. 유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봤어요. 유리야. 이게 정말이야? 유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요, 다 맞아요.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지훈 씨도 바보였잖아요.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줄이야. 지훈은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사모님. 유리가 이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뭐? 강민호는 지훈 씨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과연 지훈 씨가 친구를 배신자라고 믿을까요? 유리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미있는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유리는 당당하게 라운지를 나갔어요. 이미선과 지훈만 남았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부서져 있었어요. 민호는 정말 나를 배신한 거야? 이미선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사랑과 우정,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유리가 나간 후 라운지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나요? 이미선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훈아, 사람을 믿는 게 바보 같은 일은 아니야. 하지만 저는 완전히 속았잖아요. 그리고 민호까지. 민호 이야기는 확실하지 않아. 유리가 마지막에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 그때 이미선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김민정이었습니다. 사모님, 확인해보니 강민호 씨는 무고해요. 유리가 그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지훈 씨를 소개받은 거였어요. 민호 씨도 피해자입니다. 이미선이 지훈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봐, 민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처럼 속은 거야.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지만 여전히 우울해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 저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선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훈아,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니? 네. 청소부로 변장해서까지 유리를 조사한 이유 말이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랑 때문이야. 내 아들에 대한 사랑. 이미선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엄마는 내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나선 거야. 엄마,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지훈아.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리는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내 돈을 사랑했던 거지. 하지만 진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래, 그리고 민호도. 진짜 친구들도. 앞으로 만날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이미선은 아들을 꽉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엄마, 청소부 일은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이미선이 웃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앞으로는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걱정 마. 이제 내가 좀 더 조심할 테니까. 두 사람이 웃으며 라운지를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호가 달려왔어요. 지훈아, 괜찮아? 민호야. 사모님한테 다 들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이상한 여자를 소개해줘서. 아니야, 민호야. 너도 속은 거잖아.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지훈아, 나 정말 걱정했어. 혹시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길까봐. 그럴 리 없지.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두 친구가 포옹했어요. 이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한 달 후, 지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더욱 성숙해졌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지훈의 절친한 친구였고 이번 일로 오히려 우정이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미선은 사모님, 오늘도 청소하실 건가요? 집에서 가정부가 물어봤어요. 아니야, 이제 그만할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거든. 이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 유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했거든요. 지훈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이제 이미선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 역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걸.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우정, 그리고 언젠가 올 진정한 사랑까지.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지우는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며 말이죠. 이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오피스텔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요.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위대한 사랑 이야기. 청소부로 변장한 재벌 사모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야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